이어서 다음 전화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여보세요? 네, 어떻게 전화 주셨나요? 예, 저 지금, 제 와이프하고 문제 때문에. 네. 이제 좀 상담을 드리려고 전화드렸습니다. 저희 지금 천세원 선생님 나와 계시거든요. 선생님하고 예. 상담 받아보세요. 선생님. 예. 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어떤 일로 전화 주셨죠? 지금 제가 이제 기러기 아빠인데요. 네. 네, 지금 안사람하고 이제 애들을 파리로 보내놓고 지금 매달 이제 생활비를 보내주면서 이제 혼자 서울에서 살고 있는데요. 네네. 애들 교육 때문에 이제 떨어져 있긴 한데, 지금 이제 문제가, 와이프가 지금 이제 제 지인을 통해서 지금 들은 얘기인데, 네. 지금 이제 파리에 이제 다른 남자가 있다라고 제가 지금 그걸 전해 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걸 가지고 이제 좀 몇 차례 이제 전화 통화를 해서 전후 사정을 좀 물어봤더니 자기 있는 게 맞다. 그리고 이제 저보고도 이제 자기 있고 다른 여자를 만나라고 하는데, 네. 제가 이런 생활을 이제 계속 해야 될지 이게 어떻게 보면 이게 몸도 떨어져 있는 상태고, 그래서 이게 말만 부부지. 그래서 이제 남남처럼 지금 이제 살고 있는 상황인데. 네. 이게 알겠습니다. 지금 제가 일단 그러면 예. 본인 생년월일을 좀 가르쳐 주시겠습니까? 일단. 네. 예, 지금 제가 한 68년생이고요. 네. 예, 한 6월 22일생이고. 네. 태어난 시는 아침 8시입니다. 네. 네네. 일단 알겠습니다. 예. 말씀 잘 들었고요. 지금 우리나라에 참 기러기 아빠들이 참 많습니다. 애들 조기 유학 문제 때문에 많이 떨어져서 사는 가정이 많은데, 사실, 애들 문제로 다 떨어져 살지만 사실 다 떨어지지는 또 않잖아요. 네. 누구나 할 것 없이 애들 교육 문제는 다들 중요한 건데, 다들 이렇게 살지는 않지만, 이것도 제가 보기에는 팔자 속에 있기 때문에 그렇게 다들 부부가 이렇게 떨어져 사는, 하나의 그건데, 지금 우리 남편분 사주를 보면은요, 부부궁 자체에 굉장히 좀 안 좋은 게 하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옛날 같으면 이렇게, 궁합을 봤을 때 참 꺼리는 쪽이 뭐냐 하면은 부부 궁합에 원진살이 있는 걸 굉장히 꺼렸어요. 왜냐하면 이 원진이란 말 자체가 뭐냐 하면 서로 상대방을 굉장히 미워하는 살성입니다. 네. 그래서 가까이 있으면은 떨어지고 싶고, 또 떨어져 있다 보면 그립고, 그렇게 이제 사는 게 이제 이게 원진살이기 때문에 부부궁합에서 사실 이런 원진살이 있게 되면은 사실 좀 궁합을 좀 꺼려요. 그렇죠. 네, 결혼시킬 때. 근데 지금 우리 남편분 사주를 보면 부부궁 자체에 일단 원진살이 이렇게 들어와 있다 보면 이 부인뿐만 아니라 사실 다른 부인을 만나서도 떨어질 확률은 굉장히 좀 많습니다. 근데 또 하나가 문제가 뭐냐면 이 원진살뿐만이 아니라 지금 우리 남편분 사주를 이렇게 보면 6월에 큰 태생과 같은 흑기운을 타고나신 분인데요. 이 사주 격이 뭐냐면 우리가 이제 격을 굉장히 이렇게 이름 지어놓은 격들이 많습니다. 역학에서는. 근데 이게 군겁쟁제격이라 그래서 나와 똑같은 무리들이 굉장히 많은 어떤 그런 격을 말하는데, 말 그대로 내 기운이 이 흑기운이다 보니 흑기운인데 주변에도 그 흑기운이 굉장히 사실은 똑같은 기운들이 많은 거죠. 근데 내 속에 있는 물이 여잔데 이 물 하나를 차지하기 위해서 다른 나와 똑같은 기운을 가진, 나와 똑같은 남자를 말하는 거겠죠. 그죠? 그런 경쟁자들이 항상 있어갖고 이 물을 차지하려고 맨날 이렇게 싸우는 격이에요. 그래서 우리 남자분께서 연애할 때도 제가 보기에는 애인을 하나 차지하기 위해서는 쉽게 차지할 수가 사실 없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근데 연애 때는 괜찮다고 할 수도 있지만 결혼해서까지 제가 보기에 이렇게 남자분이 내 여자를 놓고도 이미 결혼했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계속 싸워서 경쟁해서 이걸 지켜나간다면 굉장히 좀 피곤하고 힘드시겠죠. 그렇죠. 근데 얘는 약간 숙명적인 게 지금 담겨 있습니다. 근데 본인 사주에서 이렇게 여자분 위치에서 다시 이렇게 바라보게 되면 주변에 그러니까 상대 남자들이 굉장히 많다는 얘기가 돼요. 내 남편 외에 다른 남자들이 항상 많다는 얘기가 되는데, 이 부인이라서 그런 게 아니라 이 사주 구성이 그렇게 돼 있다 보면 물론 애들 때문에 교육 때문에 명분상 떨어져 있는 거는 맞겠지만 제가 보기엔 부인이 또 그런 걸 원했기 때문에 애를 핑계로 삼아 제가 보기에는 프랑스로 가신 것 같아요. 예, 그는 이제 그때 당시에는 우리 남자분은 모르셨겠지만
근데 이제 보통 이렇게 사주 구성이 이렇게 되면 어차피 떨어져 사는 게 사실은 맞아요. 그러니까 주말 부부 형태라든가 아니면 지금처럼 이제 멀리 외국으로 나가서 사시든가 아니면은 별거 내지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 원진살 기능은 그렇게 이제 우리가 풀이를 하는데요. 이제 여자가 뭐 이제 공부만 시키면 괜찮은데 애들 교육만 시키면 괜찮겠지만은 이제 그분한테 지금 남자가 생긴 게 문제라는 거였잖아요. 그죠? 근데 이분은 제가 보기에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갖고 단지 이혼을 하라고 한다면 지금 우리 남자분이 또 다른 여자분을 만나셔도요. 그 상황은 똑같습니다. 그냥 그럴 바에는 차라리 지금 상태에서 조금 서로 떨어져 있으면서 서로를 좀 지켜보는 게 좀 좋으실 것 같고요. 예. 예, 근데 뭐, 그게 참 말이 쉽지, 그 남편분이 그 사실 뻔히 알면서도 그걸 인정하고 쳐다보고 있다는 게 참, 저도, 다른 할 말이 참 없는데요. 지금 이 상황에서는 뭔가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사실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 하지만 그 부인의 어떤 그런 상황과 그리고 본인 팔자 속에 있는 그 내 여자가 그런 상황이라는 걸 조금 이해를 하시고요. 예. 그리고 이게 시기적으로 제가 보기엔 그래도 뭐 평생을 그렇게 살아야 되냐 그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도 다행히 지금 시점이 지금 한 50세가 지금 아직 안 되셨죠? 예. 예, 제가 보기엔 50세까지는 본인 그 부부 생활이 좀 떨어져 사는 게 사실은 맞습니다. 하지만 50세 이후가 된다면은 그래도 다시 합하는 기운이 있으세요. 아, 예. 예, 그래서 어쨌거나 저쨌거나 어떤 명분은 나가 계시는 건는 모르겠지만 50세 이후가 되면 근데 지금 부인하고 같이 살 수 있는 어떤 그런 기회가 오실 수 있으니까요. 예. 조금 기다려 보셔도 괜찮을 것 같고 그에 비해 우리 남자분은 굉장히 또 이 부인밖에 없는 사주세요. 예, 부인만 바라보는 어떤 그런 사주시기 때문에 참 안타까운데 그것도 어떻게 숙명입니다. 본인 사주에 미월에 6월에 큰 그 태산과 같은 흙기운을 타고나셨는데 너무 이렇게 좋아한 흙이에요. 너무 열이 많은 흙이다 보니까 굉장히 물을 좀 필요로 하는 사주거든요. 근데 물은 내 아내요, 내 돈인데 본인은 그 물만 보면 이렇게 본능적으로 빨아들이려고 하는 왜 이렇게 메마른 흙에 우리 물을 보면 쫙 빨아들이잖아요. 그죠? 네. 네, 그런 것처럼 내 사주 속의 여자가 물이기 때문에 본인은 그 물이 늘 절실하게 좀 필요한데 그 마음은 제가 충분히 알겠지만 예. 제가 보기엔 이 상태에서 이혼을 한다거나 다른 방법으로 뭔가를 해결하기엔 조금 어려울 것 같고요. 네. 만약 이혼을 하신다 그래도 똑같은 생활이 조금 반복될 가능성이 사실은 좀 있습니다. 네. 차라리 지금 이렇게 어차피 떨어져서 살아야 될 어떤 그런 숙명이 있다면 네. 애들을 그냥 매개체로 해서 네. 지금 현재 생활을 조금 유지하시는 게 가장 최선책인 것 같습니다. 예. 네. 예. 알겠습니다. 예. 잘 참고하겠습니다. 예. 네. 네, 이어서 다음 전화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어떻게 전화 주셨나요? 네, 저는 아들 며느리 문제로 상담을 좀 받고 싶네요. 네, 저 지금 천세원 선생님 나와 계시거든요. 네, 선생님하고 상담 받아보세요, 선생님.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선생님. 네, 어머니가 전화를 주셨는데 네. 어떤 일로 전화 주셨습니까? 저는요, 네. 이 아들이 네. 며칠 전에 저에게 이혼 소리를 가지고 왔더라고요. 아, 그래요? 예, 네. 그래서 이 며느리하고 이혼할 팔자인지 어쩐지 너무너무 속이 상해요. 아, 그래요. 예. 고충이 많으셨겠는데, 예. 그 혹시 아들하고 며느님 그 생년월일을 아시면 좀 불러주시겠습니까? 예, 저희 아들은요, 네. 73년 네. 6월 11일생이에요. 네. 예, 그리고 며느리는 80년 11월 14일입니다. 아, 지금 갑자기 그렇게 이혼수를 들고 오셔갖고 많이 놀라셨겠어요. 네, 아주 네. 근데 지금 우리 그 아드님 사주를 이렇게 보니까, 네. 사실 원래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게 좀 있네요. 그 작년부터 제가 보기엔 좀 안 좋으셨어요. 혹시 눈치 못 채셨습니까? 예, 제가 볼 때도 예전 같지 않더라고요, 애들이. 근데 지금 문제는 뭐냐 하면, 물론 그 이혼을 떠나서, 지금 우리 아드님 사주를 조금 분석을 제가 해드릴게요. 그 우리 아드님 사주가 사실은 그 미월에, 그러니까 6월에, 음력 6월에 불기운을 타고나신 분이에요. 예쁜 이렇게 작은 화롯불, 난로불, 이런 불기운을 타고나신 분이신데, 이 사주가 전부 이렇게 내 기운을 빼앗아가는 기운들밖에 없어요, 지금. 그래서 우리 이제 역학에서는 굉장히 신약하다 그래요. 네. 내 몸으로 비유를 하자면 굉장히 몸이 좀 약하다. 그렇게 보시면 되는데, 우리가
이 사주도 좀 신강해야지, 좀 강해야지만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뭐 이게 좀 어려운 일이 있어도 그 대처하는 힘이 좀 있습니다. 네. 근데 우리 아드님 사주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신약한 사주라 조금만 이렇게 힘든 일이 오거나 또 뭐 이렇게 약간의 어떤 그런 고충이 있거나 이럴 때 그거를 해결해 나갈 수 있는 힘이 사실 굉장히 힘드세요. 그 기가 좀 약하시죠, 아드님이? 예, 좀 그래요. 좀 박력이 없고 애가 그래요, 조금. 그러니까 굉장히 좀 어머니한테 굉장히 의지도 많이 하시고 제가 보기에는 중요한 건 이 정도 사주 같으면 사실 부인을 근사하고 살기가 조금 힘드실 수도 있어요. 그리고 제가 볼 땐 이분이 이혼 전에 혹시 큰 사고 같은 거 한번 안 당한, 내 몸에 큰 상처가 한번 있으셔야 되는데. 네, 있습니다. 아, 네. 그러셨죠? 저희 아들이요, 4년 전에 네. 교통사고가 나가 죽다 살아났거든요. 아. 진짜 고생 많이 했어요. 그래서 흉도 좀 있고 그것이 싫어서 그런지 며느라이가 그러네요. 그렇죠. 제가 보기엔 이 사주가 그 온몸에 상처가 좀 많아야 되고 큰 대형 사고가 한 번은 꼭 있어줘야 되는 그런 사주신데 이미 이제 그 광을 지금 겪으신 것 같아요. 그죠? 네네. 근데 약간의 장애가 있는 것도 맞습니다. 우리가 사주 속에 내가 다치는 것도 다 이제 사주 속에 있기 때문에 그렇게 다치는 거거든요. 또 뭐 어떤 그래요. 시기적으로 그 시기에 다칠 운도 있지만 그 시기를 떠나서 지금 우리 아드님 사주는 큰 사고가 한 번은 있었어야 됩니다. 근데 그걸로 인한 장애도 물론 있을 수 있고 그리고 중요한 거는 내가 그 부인을 건사하고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좀 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부인을 거느릴 만한 어떤 그 기운이 사실은 좀 약해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올해 같은 운에는 작년부터 조금 안 좋아지기 시작하면서 올해는 서로 이렇게 배우자를 떨어져야 되는, 해치는 어떤 기운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이제 극단적인 방법까지 가신 것 같은데, 며느님이 좀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주시겠어요? 어떻게 지금 네, 하고 우리 계시죠? 며느리가요. 네. 우리 아들이 월급 타지 않습니까? 네. 그 뭐 월급이면 적금 통장이면 이런 걸 다 빼돌렸다 그래요. 언제부터요? 한 몇 작년부터요? 개월 됐어요. 아. 예, 그래가 아기가 낳았는데 낳자마자 저렇게 안 산다고 난리네요. 애는 지가 키우겠다 그러고 안 주면 소송한다 그러고. 네, 아주 그냥 근데- 너무 답답해서 선생님께 전화를 드렸어요. 그러니까 아드님 사주에서 근본적으로 내가 그 배우자를 제대로 이렇게 내 여자를 건사하기 힘든 그런 사주도 물론 되지만 지금 이 부인 사주를 제가 이렇게 보니까요. 예. 더욱더 좀 가슴이 아픈데, 이분 그 여자분 사주를 보면 사실 결혼 전에 남자분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냥 결혼식만 안 했지. 제가 보기엔 거의 약간 동거 수준으로 이렇게 가셨던 분이 분명 계실 거예요. 그분하고 관계가 제가 보기에는 아직 끝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요. 앞으로 그리고, 어떻게 예, 될까요? 그리고 이 며느님이 돈에 굉장히 집착을 하시는 분이세요. 아주 돈 좋아해요. 예, 그래서 부모 덕도 사실은 좀 없었는데다가 본인이 어떤 경제적인 활동을 지금 못하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건 조금 제가 너무 오버해서 말을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부인은 애를 낳기 전에는 어떤 빌미가 없었어요. 근데 애를 놓고 이혼을 하게 되면 뭐 위자료라든가 양육비라든가 이런 명목으로 분명히 애를 그 어떤 그런 매개체로 쓸 수 있기 때문에 애를 낳자마자 그렇게 이혼을 하자고 한 것 같습니다. 제 말이 100%는 아닙니다. 참고하시고요. 예, 그리고 선생님 한 가지 더 제가 예, 그리고 우리 애가요. 네. 아들내미가 옛날에 만나던 네, 나이가 몇 살 더 먹은 그 이혼에는 여자가 하나 있어요. 네, 네. 근데 그 사람하고 우리 아들하고 인연은 어떨까요? 뭐 이제 벌써부터 이제 그렇게까지 생각을 하셨다면 이미 마음을 많이 접으신 것 같으세요. 어머니도. 어쩝니까? 네. 자식이 이기는 부모 없잖아요. 네. 근데 이 지금 며느님 사주로 봐서는 제가 보기에는 헤어지는 게 오히려 참 잘 되신 것 같고요. 그런 가슴 아플 것 같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아까도 말한 것처럼 우리 그 아드님 사주가요. 그 뭐라 그래야 되나 처자식을 건사하는데 굉장히 애로점이 좀 있어요. 그래서 정말 그 배우자 운을 잘 만나야 되는데 이분이 그래도 아드님이 그래도 직장 운이라도 조금 있다 보니까 지금 이 현실 생활에 좀 맞는 거지 만약에 이 직장 운도 좀 없었더라면 이분은 거의 종교 생활을 해야지 맞는 분이세요. 예, 직업은 아주 괜찮아요. 경찰이에요. 네, 그렇죠. 그래서 그나마 그런 직장이 있어서 뭔가 내가 돈 벌 수 있는 능력이라도 조금 있으니까 지금 이런 생활을 하시는 건데 근본적으로 처자식 운은 안 좋고요. 그리고 애를 건사할 수 있는 그런 힘도 사실은 없으세요.
단지 이분한테 지금 하나가 좋은 거는 내 사주 속에서 뭔가 하나 쓸 수 있는 거는 어머니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머니만이 나에게 힘을 주시는 사람이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이 참 자식이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 어머니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 자식은 늘 가슴 아픈 자식이고 결혼을 시켜도 굉장히 가슴이 아프고 안 시켜도 가슴이 아팠을 것 같은데요. 이 아드님 사주에서 어머니만 나한테 힘이 된다니 그 처자식 건사할 힘이 과연 있겠냐고요. 그러니까 처자식을 건사하려면 그만큼 세상을 헤쳐나가는 힘이 좀 강해야 되고 사주가 좀 신강해줘야 되는데 그런 조건들이 돼줘야 되는데 이분은 일단 그런 조건이 안 되고요. 결혼을 만약에 다시 한다 그래도 어머니의 힘이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이런 분은 어머니하고 같이 사시는 게 사실은 좋습니다. 근데 아까 그 연상의 이혼녀라고 하셨는데 연상이라면은 제가 보기엔 괜찮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분 사주가 아까도 말한 것은 어머니 같은 사람이라면 그러니까 나보다 나이가 어린 여자하고는 사실 연이 별로 없다고 봐야 돼요. 하지만 연상이라면 그러니까 엄마를 대신해서 어머니가 평생 이 자식을 돌볼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약간 어머니 같은 그런 여자를 만난다면은 그 결혼 생활이 조금 나을 것 같고 그리고 그 여자분이 혹시 애도 있나요? 아니요, 없습니다. 아, 그래요? 왜냐하면 지금 내 자식은 못 건사해도 남의 자식은 건사할 수가 있어요. 이 아드님 사주가. 네. 그래서 차라리 그 애 딸린 여자한테 장가를 가게 되면은 오히려 더 괜찮을 것 같아서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린 거고요. 네. 근데 만약에 지금 현재 그 애가 없다면 만약에 그 연상의 여자랑 다시 결혼을 한다고 하면 애는 낳지 말고 사시라 그러세요. 아, 그래요? 네, 그게 좋으실 것 같고. 우리 애기는 저 며느라이 주고요. 아, 예, 그 애기는 네. 제가 보기에는 지금 아드님이 건사하기에는 굉장히 힘들고요. 그 애가 있으면 있을수록 그러니까 어머님 아들은 더 힘드신 거예요. 네. 그러니까 손주보다 사실은 아들이 먼저시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손주도 굉장히 이쁘고 귀엽겠지만 가슴이 아프겠지만 그 부분은 이제 엄마한테 맡기고 우선 내 자식부터 살려야 되니까, 그죠? 네, 네. 예, 그런 부분이 더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사실 어머니 기도는 참 이게 우리가 헛되지 않는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분한테는 지금 우리 아드님한테는 정말 어머니의 기도가 절실하게 네. 필요한 부분이고요. 어머니가 기도를 좀 많이 해주셔야 될 것 같고, 또 본인 또한 이런 분들은 약간 이 화개살이라 그래서 네. 종교 생활에 좀 관련되는 그런 살생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본인도 종교 생활을 꼭 좀 하시라 그러세요. 예, 고맙습니다. 네, 그게 좀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게 보면 이 사주가 이 진술충미운에 참 변화가 많아요. 그 진술충미운이라는 게 뭐냐 하면 그러니까 진년, 뭐 술년, 충년, 미년 그러니까 말 그대로 올해 같은 임진년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진년에 들어가는데 이 용띠해죠. 용띠해나 개띠해나 또 소띠해나 물론 양띠해들 이런 해에는 나라 자체에서 굉장히 그 구군도 많은 변화가 사실은 있으세요. 나라도 많이 변화가 있겠지만은 이 개인 생활에서도 뭔가 잘 살던 사람이 갑자기 못 살게 되는 경우가 많고요. 또 잘 살고 있던 부부들이 갑자기 헤어지는 경우도 많고, 그리고 또 못 살던 사람이 갑자기 크게 또 발복하는 운도 이런 해입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물론 집안에 뭐 나라에서도 그 다변사가 많겠지만 가정에서도 굉장히 변화가 많습니다. 그걸 하나를 그 변화라고 생각하시고요. 제가 보기에는 사주가 좋다 나쁘다를 떠나서 아드님 사주는 어떻게 보면 조금 나쁜 쪽일 수도 있지만 저는 좋다 나쁘다라고는 생각을 안 합니다. 왜? 좋은 점이 있다면 또 나쁜 점이 있기 때문에 그 모든 사람이 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어머니도 그게 너무 가슴 아파하시지 마시고요. 그 단점을 조금 보완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사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선생님 한 가지만 더 질문해도 될까요? 네네. 아니 우리 아기를 제가 기르면 어떨까요? 아, 할머니 근데 이제 그거는 이제 우리 그 아기 손주 그 사주를 보면은 더 정확하게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 손주가 할머니하고 연이 좋은 애들이 있어요. 그러면은 그 애가 부모 손에 안 크고 할머니 손에 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제가 나중에 다시 그 애기 사주를 저한테 불러주시면 제가 상담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 애가 할머니하고 연이 좋다면 이제 지금 며느님한테 그 애를 주기 싫어서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죠. 내 새끼인데요. 근데 그게 안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며느님 사주가 아까도 처음에 말했듯이 돈에 집착을 굉장히 보이는 분이고 그 아기가 없으면 자기한테 돈이 안 들어오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그 애를 안 놓을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소송한다는 말도 그렇게 했을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그냥 주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왜냐하면 이 며느님 사주가 여자로서는 조금 나쁜 사주지만 또 애기 엄마로서는 또 괜찮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내 새끼를 잘 키울 수 있는 그거는 또 되거든요. 네. 그래서 그건 한번 뭐 당장 결정하실 부분은 아니시지만 그 참고를 하셨다가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